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려다가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여러 반발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것도 그렇고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늘었는데 표값은 또 천정부지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었죠. 네.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장관에 반발이 엄청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몇몇 승객이 KBS에 제보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거기서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것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편안에 대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한 거나 여권에서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온 것에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용객들이 불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때문이잖아요. 주로 네.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죠? 네,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은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신용카드를 써서 본 마일리지로 예약하는 항공권입니다. 네. 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해서 장거리 도선이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려면 기존보다 30 내지 40% 더 많은 마일리지가 들도록 바꾸려고 했습니다. 네. 대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곳에는 작은 마일리지로도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거리는 저비용 항공사가 취향하지 않는 노선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 때문에 주로 장거리 이용 승객들이 이 제도 변화에 크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대한항공 입장이 일단 재검토, 철회. 그러면 이 개편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행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4월 시행하려던 것을 관두고 개편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이와 별개로 현행 5% 선이었던 보너스 좌석의 공급을 늘리고 마일리지 할인 행사를 시행하는 한편 사용처도 면세품과 저비용 항공사 등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빠진 여론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좀 더 넓혀보죠. 문제는 지금 이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이해는 되는데 그 이전보다 더 비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행 항공권을 보면요. 지금은 왕복 50만 원 이상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20만 원대 왕복권이라든지 그 이하의 특가 항공권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 편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한중일과 동남아 노선에 다시 많이 취항해야 전체 항공요금이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랜 기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최근 튀어오르면서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특가 항공권을 팔지 않아도 충분한 승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 그전부터 이제 우려됐던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 이제 완결된 건 아닌데, 그럼 사실상 독과점 체제가 될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항공권 요금들을 안 내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볼까요? 네,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합병을 조건부 승인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유럽과 미국의 경쟁 당국도 아직 두 회사의 합병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요금 인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마일리지 갈등이 합병 이후에 다시 한번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2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두 항공사가 이 대한항공 한 회사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하게 될 텐데 많은 아시아나 승객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1대1로 통합을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보다 낮은 환산 비율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아시아나가 기존에 가입했던 항공동맹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관련해서 한 발을 물러섰지만 항공권 가격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마일리지 자체를 또 앞으로도 손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도 3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3년 전에 이미 1,800여 명의 승객들이 이런 마일리지 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3년 동안이나 답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약관을 심사하는데 3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또 다른 식의 약관 변경이 앞으로 있다면 그때는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사회적 논란을 남기지 않도록 공정위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력 정치인의 말 몇 마디보다는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이런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더 성숙해 자세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언급한 부분, 몇 마디 말로 해서 뭔가 분위기 바뀌고 이거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